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시장에서 강세장, 약세장, 이 강세장, 약세장은 필수 필연입니다. 누구든지 강세장, 약세장 다 경험을 꼭 해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약세장은 주식에 대한 이 대중의 관심을 대부분 없애버리게 됩니다.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해서 역대급의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 책에서도 말을 했듯이 칵테일 파티에서 주식시장의 약세장일 때는 그 누구도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 옆에 오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강세장일 때의 파티장에서는 너도 나도 피터 린치를 둘러싸고 주된 대화, 그 내용이 바로 주식 관련 대화였고, 심지어는 실력면에서도 피터 린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까지 피터 린치에게 추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금은 주가가 또 꼭지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세장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더 이상 주식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주식시장에서 받았던 이 상처, 손실에 대한 이 상처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보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가 2020년 2월 3월 때 떨어졌죠. 한 달 동안 가장 짧은 하락장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짧은 하락장. 2020년, 21년 상승장, 이 강세장 때는 모이면 주식 관련 대화 많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친지, 친구들이나 서로들 나는 얼마 벌었다, 난 얼마큼 투자했는데 지금 몇 % 수익 났다,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2022년 작년의 약세장 하락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을 했던, 주식 투자 추천을 했던 여러분들을 원망까지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불어서 수익이 계속 날 땐 좋았지만 이렇게 하락장을 맞이하고 보니까 내가 괜히 주위 사람들한테 주식 얘기했구나. 그렇죠? 분명히 안 좋은 소리 듣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하락장이 영원한가 한번 보자. 나는 이겨낼 거야. 다시 강세장이 오면 시장을 떠났던 그 사람들, 그때서야 뒤늦게 주식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다시 오르는구나. 나중에 보세요. 지금 떠났던 사람들이 이 유튜브 상에서도 눈에 보이게 띄일 것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고 강세장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약세장을 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던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죠. 수익률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강세장을 지나서 약세장이 또 옵니다. 또다시 약세장을 견디지 못하고 또 떠날 사람들이에요. 투자를 하게 되면 어차피 약세장은 누구를 막느라고 꼭 그 과정을 꼭 지나야만 됩니다. 2007년 1월에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라는 교수가 2000년 닷컴 버블 때부터 역사에 거의 없었던 2001년, 2002년, 3년 연속 아주 심한 하락장을 경험한 이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이 주식이 최고의 장기 투자 수단이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확실한 결과는 약세장을 견뎌내면 아무리 손실이 컸었던 그 손실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 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좋은 우리나라 1등주 삼성전자를 팔고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 ETF를 모은다면 괜찮아요. 저는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매수했다 그랬죠? 인버스.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죠. 이건 완전히 거기에 베팅하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예상보다 높았어요. 지난 1월. 이 인플레이션에도 뚜렷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아주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좋은 주식들을 팔고 인버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 1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순매수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상승 레버리지 펀드를 사들이고 큰 폭의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 테슬라, 엔비디아를 추격 매수하고 있어요. 반면에 회사채 펀드는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또 증시 하락세 수익을 얻는 인버스 펀드들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월 달에는 급등을 했고 2월 달에는 조금 하락을 했죠. 그러니 급등할 때는 거꾸로 인버스를 샀다가 2월 달에 하락하니까 다시 또 레버리지를 샀다가 지금 완전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장의 앞날을 타이밍을 아무도 못 맞춥니다. 이거 맞추려고 하면 정말 정신적 피로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추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어쩌다 한 번은 맞추겠죠. 그것이 항상 맞춰야 돼요. 10번 중에 6번 이상을 맞춰야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반수 이상 6번 맞추면 4번은 틀려도 6번 맞췄으니까 돈을 벌겠죠. 확률로 따지면 말이죠. 그런데 10번 중에 6번을 시장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지난 2월 15일에서 21일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3.3%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을 때 인버스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레버리지 매수하는 거예요. 1월 달에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레버리지를 매수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인버스에 매수하고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생각대로 인버스 레버리지를 오락가락해서는 결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승장이 오든 하락장이 오든 특히 하락장 오면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투자 중인 이러한 종목들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 장기 보유로 가지는 방법이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입니다. S&P 500 지수가 그 다음에 3거래일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3,970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2일에 올 들어 최고치 S&P 500 지수 4,179, 4,180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지금 현재 3,982입니다. 또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3.9% 많이 떨어졌죠. S&P 500이 2월 달에 보면 더 많이 떨어졌지만 나스닥 지수도 3.9% 떨어졌어요. 나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간 계속 더 떨어지면서 11,394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고치 2일 대비는 S&P 500 지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어요. 6.6%.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레버리지를 많이 샀나? SOXL. 1월 달에는 3배 인버스를 샀다가 지금 2월 달에 떨어졌는데 오히려 SOXL 레버리지를 또 더 많이 매수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SOXL이에요. 알고들 계시죠? 3배 레버리지, 3배 수익을 얻는 거예요. 반도체 이 상승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그때 이후 8주 만에 처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입니다. 차라리 지난해 12월 말부터 계속 레버리지를 매수했으면 수익이 좀 더 났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나의 그 얄팍한 나의 그 감을 가지고 특히 종목을 샀다 팔았다도 아니고 그것도 인버스와 레버리지 3배씩 차이 나는 인버스와 레버리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을 월급이 나오는 대로 돈이 생기는 대로 꾸준히 주가 보지 말고 계속 매수해 나가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기나 하면 수량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락장은 무조건 주가가 싸거든요. 근데 그것이 상승장에서 빚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수량을 보고 꾸준히 매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인버스에 투자하면 상당히 이건 손해볼 확률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10%, 20%, 또 그 3배 이 유동성을 그 오르내리는 이 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조금씩 하락할 때마다 하락장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면 그것이 상승장에서 내가 모아온 주식과 레버리지 주식이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